네, 안녕하세요. YD입니다. 네, 비트코인하고 비트모빅을 투자하고 있고요. 몇 편의 그런 간단한 에피소드 영상을 몇 번 찍었습니다. 네, 이번에는 네 번째 시간인데요. 예, 블록체인이 무엇인지를 좀 설명해 드리는 영상을 간단하게 또 찍어보려고 합니다. 예, 내용이 좀 쉽게, 예를 들어 이제 지하철이나 아니면 버스에서나 또는 이제 다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시면서 침대에서 잠깐 보실 수 있는 그러한 어, 영상으로 즐거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지식을 조금 쌓을 수 있는 또 본인이 알고 계셨던 지식을 조금 더 리마인드 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런 마음에 간단하고 즐겁게 또 쉽게 알아들으실 수 있게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. 네, 블록체인 몇 번의 영상에서도 그렇고 많이 들어보셨던 기술일 텐데요. 그 블록체인은 블록과 또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, 또 굉장히 보안성이 있는 그런 거라고 알고 있는데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이 블록과 체인이란 단어가 왜 그렇게 붙었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간단히 말해서 이 블록체인은 데이터 덩어리인데 어떻게 보면 거래 기록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덩어리인데 그게 차례차례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고 또 이것은 단순한 연결이 아니라 또 이 데이터가 영원하게 안전하게 보호되는 그런 수정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기술을 그 안에 넣었다. 그래서 떻게 보면 마법이 작동 원리를 가지고 있다. 라고 이렇게 그냥 재밌게 이야기해 보았습니다. 예, 그래서 이 블록은 소중한 보물 상자 같다고 생각하면 좀 쉽고요. 그 상자 안에 거래 정보가 있고 또 그 언제 그래 이렇게 트랜잭션이 일어나는지 시간에 대한 타임 스탬프가 있고 또 예전에 그 바로 전에 블록 또 그 전엔 또 그 전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비밀 코드 같은 것들이 같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고 또 그게 하나의 서로의 손을 꽉 잡고 연결하는 체인처럼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블록을 누군가 이렇게 몰래 수정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좀 많이 불가능한 그러한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그 블록이 작동하는 원리, 바로 이제 분산 원장 기술이라고 하는데요. 이 분산 원장 기술은 또 하나의 비밀을 좀 숨기고 있는데 그게 바로 데이터를 중앙에 모아놓고 하는 중앙 집중형이 아니라 여러 그 노드, 어떻게 보면 서버, 예, 거기에서 동일한 원장을 갖고 있다고 해서 분산 원장이라고 말을 합니다. 그래서 중앙 집중형이 좋기도 하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분산 원장 기술을 네, 비트코인에서 또 블록체인의 기술로 소개가 됐고 그 블록체인 기술을 많이 활용들을 하고 계십니다. 이런 그 분산형 기술은 어떻게 보면 참여자에게 동등한 원장을 계속 어, 어떻게 보면 시간마다 또 이게 비트코인은 10분이지만 다른 그 암호화폐는 시간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. 네, 그런 시간의 단위마다 동일한 원장을 갖게 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조작이 굉장히 힘든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또 이 분산 원장을 만들기 전에 어떻게 보면 어, 최초의 그 답을 맞춘 그 게임을 맞춘 그 사람의 그 값을 같이 합의하는 그런 합의의 알고리즘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합의 알고리즘을 어떻게 보면 이제 POW 예, 그리고 또 POS라 하는데 POW는 컴퓨팅 파워가 높은 사람이 좀 더 빨리 찾게 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블록을 만들 수 있는 게 되고 또 비트코인을 받지 않습니까? 근데 떻게 보면 POS는 지분이 많은 데가 그런 기회를 많이 받는 걸로 어떻게 보면 그 코인을 많이 받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예,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POW는 어떻게 보면 컴퓨팅 파워가 높은 풀에서 그 찬스가 많게 되는 이길 수 있는 찬스가 많게 되는 그거가 이제 핵심이고요.
POS는 지분이 많은 곳에서 그 지분을 어떻게 보면 좀 그 코인을 얻을 수 있는 찬스가 많게 되는 그러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 블록체인은 좀 불변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그 한번 기록된 데이터는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. 예, 또 다음번 10분으로 넘어가니까요. 비트코인의 경우에 또 모든 거는 굉장히 투명합니다. 예, 이 모든 거래가 공개되고 누구나 익스플로러를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. 또 이러한 특징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신뢰를 얻고 현재 연구되고 좀 더 활용되고 있습니다. 예, 어떤 분야냐면 바로 금융, 예, 금융의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이 돼서 서버를 분산한다든지 또 떻게 보면 램만 같이 회사 내에서도 식사를 하러 갔는데 그 식사를 10,000원을 썼어요. 근데 10,000원을 쓰게 되면 저희는 거의 신용카드를 내고 그 수수료를 냅니다.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사원증을 정확하게 이제 보완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증명을 하면 어떻게 보면 식비에서 10,000원이 그대로 빠지고 수수료를 안 내는 방식을 많이 회사에서 채택하고 있기도 합니다. 또 의료 같은 데에서 어떻게 보면 의료 기록 같은 것들을 이제 여러 군데로 분산시키고 그것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는 그러한 방식도 많이 있고요. 또 그 외에도 이런 그 투명성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재료를 썼고 뭐 어떻게 보면 식품을 만들 때 또 어떠한 에너지원을 썼는지도 많이 공개하고 그거의 투명성을 가는데 이 블록체인 기술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블록체인은 다시 한번 이제 뭐 정리를 하면 암호화 기술을 쓰는 수학적인 것, 수학이 바탕이 된 암호학도 들어있고 또 네트워크 같이 분산 시스템으로 동일한 데이터를 동일한 원장을 분산 원장화 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블록체인의 미래는 굉장히 밝고 또 여러 분야에서 활용도 하고 또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사용할 수 있다. 하지만 이 분산원장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정점을 갖고 시스템에 적용이 된 건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다. 그리고 그 비트코인을 가지고 다른 알트코인들이 나왔는데 그거의 발전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은 좀 짧게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. 와이드였습니다.